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쿠팡이 지금 셀러들이 날리는 이유와 과연 쿠팡은 지금만 셀러들이 날렸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은 거의 10년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자가 나고 대출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셀러들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을 찾게 됐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셀러들이 잘 팔고 있는 상품들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구매 대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을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는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제한이 없었어요. 100만 개든 200만 개든 상품을 올릴 수 있었었고, 그게 이제 셀러들이 많아지고 상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50만 개로 줄이고, 50만 개에서 20만 개로 줄이고, 10만 개 이제 만 개까지 줄어들었죠. 이렇게 상품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왜 줄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들께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서버 같은 것들의 사용료를 계속 자기들이 충당을 해야 되죠. 근데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다면 그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운영비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셀러들이 아무 의미 없는 상품들을 많이 올려놓는 것들을 없애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여러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해요. 셀러들이 잘 팔고 있는 상품들을 로켓에 입점을 시켜서 판매를 한다거나, 로켓 그로스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빼앗아서 입점을 못하게 막은 뒤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쿠팡이 최고인 줄 알고, 쿠팡이 지금 당장 잘 팔리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마켓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면 거기에 살아남은 이유와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님들께서 조금 파악을 하시면서 구매 대행이 됐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량과 반자동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제는 만 개 이상 올릴 수 있는 마켓들이 많이 사라졌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 개 이상의 상품을 올릴 수가 없는데, 지마켓과 옥션 같은 경우 최근에 5천 개씩 올릴 수 있던 상품군을 이제 2천 개로 줄인다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잘 안 팔리던 마켓이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마켓과 옥션은 잘 안 팔리는 마켓이 아니고 잘 안 팔리는 시장도 아닙니다. 거기를 어떻게 공략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계시는 거지, 지마켓과 옥션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수료 높기 때문에 못 판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마켓 이전에 롯데온 같은 경우는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수량을 줄였었죠. 마켓들이 잘 안 돼 갈수록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수량들을 줄여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이버가 계속 변화가 없는 이유,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수익 구조가 스마트 스토어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다른 다양한 판매할 수 있는 것들, 뭐 뉴스가 됐든 광고 같은 영역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있는 것인데, 쿠팡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1,400억의 관리금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저희 셀러들을 괴롭히고 있죠. 네, 셀러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광고를 해서 수익화를 더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을 버린 지가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쿠팡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쿠팡이 계속 그렇게 해가는 것들을 보았고, 언젠가는 이 쿠팡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쿠팡에서는 정말 광고를 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쿠팡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버릴 수 있으니 다른 것들을 더 찾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또한 대표님들께서 선택이라 당장 잘 팔리기 때문에 계속 판매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이번 무더기 샐러드 정지를 시키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어, 살아남으시려면, 온라인 마켓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반드시 쿠팡이 아닌 다른 마켓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온라인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마켓들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큐트넷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크로켓에도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도 입점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는 올웨이즈나 토스트 비즈니스 같은 데도 입점을 해서 판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입점을 하고 입점 후에 판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구매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 하나만 가지고는 계속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고, 미국 구매대행, 영국 구매대행, 일본, 유럽, 호주 등등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라에만 너무 힘을 쏟다 보면 그 나라에서 잘 됐던 것이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처럼 저희가 판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쿠팡에서 매출이 다이나믹하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다각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으로 대충 뿌려서 다각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각 마켓마다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들을 잘 세워서 침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마켓들에는 그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들에게 충동 고객이라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충동 고객들을 잘 자극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더 이번 사태를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반자동과 대량은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반자동 같은 경우는 수집할 때마다 캡차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캡차에 대한 인증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들 합니다. 근데 비싼 돈을 주고 쓰는 프로그램들인데 한 2, 3일씩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다 팔리면 좋겠지만 다 팔리지도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수동으로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센스를 조금씩 키우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메인 아이템이 되고 효자 상품이 돼서 꾸준히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경쟁자 또는 빅파워드, 파워몰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 몰에서 얼마만큼의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네이버에서도 보여주죠.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일주일간 몇 개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빅파워든 파워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2, 30개의 종류의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아이템 또는 최대 10개 정도 아이템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수많은 양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한 제품에도 보통 빅파워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빅파워에 대한 것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파워 빅파워가 아니더라도 다른 오픈마켓들에서도 충분히 많은 아이템들을 판매해 보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어쨌든 의뢰의 입장이기 때문에 값을 따라가야 되겠죠. 쿠팡의 변화에 저희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서 꼭 대표님들만의 구매 대행 또는 온라인 사업을 계속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